924번입니다. 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fx와 gx를 곱한 게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두 수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이든지 또는 두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여기에서 그대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것을 수학식으로 말한다면 fx가 0보다 크다. 자, 그리고죠. n입니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 즉 양수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또는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왜? 이런 경우 한 가지, 이런 경우 두 가지가 되니까 바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gx도 뭐하다? 0보다 작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즉 얘가 첫 번째가 되고 얘가 두 번째로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바로 해를 찾아서 오하니까 모든 것을 다 취해주면 되죠. 1분단, 2분단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처리할 때는 무엇으로?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되죠. 즉 y 꼴 fx가 y 꼴 0보다 어디? 위쪽에 있는 x범위 그리고 y 꼴 gx가 y 꼴 0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에 바로 end가 돼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되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fx가 0보다 크다. 즉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면 자, 이 문제는 바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범위가 되겠죠. 물론 이 콜이 없으니까 여기도 구멍 빵구 뽕, 여기도 구멍 빵구 뽕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fx가 0보다 큰 범위는 바로 a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바로 0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gx 또한 0보다 커야 됩니다. gx가 0보다 큰 범위를 생각해 보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gx는 어디가 0보다 크죠? 이 x축 위에 있는 이 x축 위에 있는 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빵구뽕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바로 어디 부분이죠? 자, 이 오렌지 색깔과 이 연두색을 공통으로 모두 다 만족해 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아, 아니죠. 이게 더 올라가니까 아니네요. 바로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나요? 이 부분도 만족해 주면서 이 그래프는 더 올라가니까 바로 이 부분도 만족해 준다면 자, 이 곳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의미가 되나요? 자, 따라서 이 문제 첫 번째 바로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X 범위가 어떻게 된다? 바로 X가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D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콜이 없으니까 여기도 구멍, 빵구, 뻥이 돼야 되죠. 왜? 여기는 이 fx는 0이, x 꼴 0이 해당이 안 되지만 gx는 0이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만족해 주려면 여기가 0이 안 되니까 바로 빵구, 뻥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조금 힘든 사람들은 그래프로 보기가 힘든 사람들은 자, 이렇게 수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이 fx가 0보다 크다는 범위는 자, 어떻게 보면 a와 여기는 원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그죠? 원점 5, 원점 0입니다. 0. 자, 그러면 a보다 작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b와 d 사이죠. 자, b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맞죠? 0보다 큰 쪽에 d가 있으니까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거의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된다? 0과 d 사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것을 수직순 안 그려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도 y 꼴 fx. 얘는 y 꼴 0이니까 x축. y 꼴 gx, y 꼴 0이니까 x축. 즉, fx도 x축보다 아래쪽, gx도 x축보다 아래쪽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x축 아래쪽. 자, 이 꼴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방금 뻥을 해준다면 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맞나요? 자, 그러면 GX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자, X축 요점은 방구뽕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거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A에서 B까지 맞나요?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A에서 B 요 사이에는 맞죠? 얘도 아래쪽에 있고 얘도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B보다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자, fx는 아래쪽에 있는데 gx는 위쪽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정답은 A보다는 크고 어떻게 B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수직순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안 되는 친구들은 수직순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fx는 어떻게 되죠? a와 0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니까 a와 0 사이가 되기 때문에 수직순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gx가 0보다 작은 쪽은 b와 d인데 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면 b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그리고 D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생기니까 바로 A와 B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1분단과 2분단의 오하니까 바로 모두 다 취합해주면 0과 바로 D 사이가 되면서 A와 B 사이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5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25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자, 직선이 오른쪽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나져 있죠. 자, 이럴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A, B, C 모든 문자는 실수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좌변에 이꼴을 붙이고 우변에 이꼴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좌변의 그래프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죠. 좌변에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이 1차 함수는 mx 플러스 n이에요. 그런데 이 2차 바로 함수는 여기에 그려지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B, C는 바로 2차 함수와 관계되고 M과 N은 바로 직선과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부등식을 좌우로 이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AX 제곱에 이 식을 전개해 보면 바로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2차 함수는 2차 함수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직선 1차 함수는 이항을 해서 mx 플러스 n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부등식에 바로 변화는 아무것도 없죠. 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좌변에 y꼴을 붙이고 우변에 y꼴을 붙여서 이 이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뭐하다? 아래쪽에 있다. 작다니까 아래쪽에 있든지 자 같다는 뭐죠? 만나도 된다. 교점까지 허용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란 말은 여기와 여기가 바로 교점이 되면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곳은 이 부분과 2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바로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문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왜? 만나는 점까지 허용이 되겠죠. 이퀄이 있으니까. 그리고 x는 얼마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 2차 함수식을 다 구하고 이 직선을 모두 다 구해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찾을 수도 있지만 A, B, C, MN을 찾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면서 바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26번입니다. 자, 두 이차함수 fx, gx 그래프가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fx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gx입니다. 자, 그럴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마찬가지로 fx 이차함수, gx 이차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fx가 자 각각 y를 한번 붙여보세요. y를 각각 붙여보면 항상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fx가 y꼴 0,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나요? 여기도 구멍빵구뽕, 여기도 구멍빵구뽕입니다. 즉, 이 범위 안에서 GX가 더 뭐하다? FX보다 큰 쪽이죠. 자,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요 3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바로 GX가 바로 FX보다 더 큰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4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4가 되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해석이 안 되면 또 수직선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일단은 fx가 이 x쪽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마이너스 2와 4를 경계로 마이너스 2와 4를 경계로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부분 4보다는 더 큰 부분이 바로 fx가 바로 x쪽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GX 그래프가 FX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자, 여기서 이까지 맞나요? 여기서 이까지죠. 여기가 바로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즉, 얼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4가 아니고 여기가 3이죠. 미안해요. 여기가 3이죠. 그죠? 3이고 자,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곳은 바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4까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따라서 바로 얘는 연립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27번은 부터는 2차 부등식 풀이에요. 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1차항을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에 12x와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8x가 되겠, 12x와 마이너스 2x니까 10x가 되는데 2x가 이항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바로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바로 8x가 되겠습니까? 12x와 마이너스 2x면 바로 10x인데 2x가 이항하면 플러스 8x가 되겠죠. 상수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자, 3과 1 그리고 3과 1 이렇게 표현하면 9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버리면 플러스 8로 만족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3분의 1과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의 바로 무슨 범위가 된다? 0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이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데, 자, 이 해에서 정수 x의 개수니까 정수는 여기에 무엇만 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은 되지 않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이런 되나요? 3분의 1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되지 않죠. 따라서 정수 x는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928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해가 자,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허근이 존재한다면 근이 있든지 없든지 근이 모든 실수가 되든지 뭐 근이 없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이 범위로 된다는 말은 이 2차식이 인수분해는 지금 되지 않지만 맞죠? 얘를 뭐다? 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바로 이 경계값 알파 베타는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꼴 0으로 우리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놈의 바로 뭐가 두 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바로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 범위든 가의 범위든 두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근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두 근이 주어졌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차니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6이 되고요. 맞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자, 바로 무엇으로 체크한다?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맞나요? 4배의 곱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이 6이니까 6의 제곱은 36이 되고 내가 찾는 것이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고 있죠. 그리고 곱이 1이니까 바로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알맹이의 제곱이 3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죠.
자, 32는 어떻게 됩니까? 16 곱하기 2가 됩니까? 따라서 4 루트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으라 했는데 이 x의 범위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기 때문에 알파가 더 작은 값이고 베타가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 값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4 루트 2가 아닌 마이너스 4 루트 2가 바로 이 문제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정답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물어본다면 바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으니까 양수값이 되어서 4 루트 2가 되는데 여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기 때문에 음수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929번입니다. 자, 해가 없는 부등식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이럴 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판별식을 빨리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등식에서는. 자,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반의 제곱이 1이고요. 마이너스 AC 하면 5가 되어서 0보다 작죠. 그 말은 흑은을 방정식으로 보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봤을 때 y 꼴 이렇게 이차 함수와 x 축가에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거죠.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이 X축과에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만나는 점이 없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물어보죠. 즉,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같은 경우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바로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차 식은 어떻습니까? 이 14 마이너스 14의 반의 제곱이 반이 마이너스 7인데 제곱하면 49가 되죠. 그러면 얘는 바로 x 마이너스 7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러면 0이 될 수는 있나요? 언제 0이 됩니까? 바로 x가 7일 때는 0이 되죠. 따라서 니은은 바로 해가 딱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니은은 해가 없는 게 아니죠. 즉,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어떻게 만난다? 접하게 만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때 만나는 이 접점,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7,0이 되어서 바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지만 바로 같은 범위 7은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디귿은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불편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면서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죠? 일단은 방정식으로 보면서 무엇을 판별식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b제곱이면 9가 되고요. 9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12가 되니까 이 또한 음수가 됩니다. 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뭐가 돼야 된다? 자, x축이 바로 2차 함수 아래쪽에 존재하여서 바로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흑은이 나왔죠. 판별식이 음수니까 따라서 바로 만나는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는 자 y = 0이라는 x축보다 큰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죠. 따라서 디귿은 바로 뭐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바로 실수값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리얼 또한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양변에 자, 마이너스 1을 곱하여서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두는 게 편하죠. 자, 그러면 y 꼴 이 이차 함수와 y 꼴 0과의 x축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 식 자체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판별식 D는 B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되고 마이너스 자, 4배의 A 2고 C가 2이기 때문에 바로 음수값을 가진다. 즉, 얘 또한 뭐를 가진다? 흑은을 가진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어라? 자, 디귿과 다르게 디귿은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데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리얼은 무엇이 된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리얼도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되어서 기억과 리얼이 바로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무엇을 이용해라? 바로 판별식을 먼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30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과 해가 같은 바로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풀이 집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바로 x-7,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7과 마이너스 3이니까 사이 범위니까 작은 놈보다는 더 크고 큰 놈보다는 작은 바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와 같은 해를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자, 5개를 다 풀지 않고 자, 정답은 3번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면 이 1번부터 5번 풀이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절대값이 5보다 자, 3번만 풀어 볼게요.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 절대값 속 알맹이 이 x-2가 어떻게 된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바로 사이범위 형태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7이 되니까 바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